예, 장은 조금 또 낙폭을 축소하려다가 주춤주춤되고 있죠. 코스닥도 또 약세 전환하면서 좀 자신감이 여전히 없는 그런 장세입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메르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시장에 대한 고민들, 또 오늘도 히든 밸류 종목들 발굴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요. 어제도 변동성이 컸고요. 네, 4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면서 소위 이제 인플레 좀 픽업을 할 수 있을까, 소위 이제 정점을 만들까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저는 CPI는 큰 의미 없다. 의미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장 빠지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내년에 예상이 되는 어떤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큰 것이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그 대형 빅테크 종목들 빠지는 게 사실 설명이 좀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동안에 이 양적 완화 시에 이 풀렸던 유동성으로 빅테크의 어떤 주가들이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가 또 촉발한 걸 수도 있겠지만 침체로 가는 국면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일봉상으로 보면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정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도 이걸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은 아직도 저 윗단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순히 이제 CPI가 시장 예상치만큼 이제 기대하는 것만큼 이제 잘 나온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어떤 바닥을 잡는 시그널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씻어내기에는 큰 이벤트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에 관한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가 중요하고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종목이 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5월 2일부터 10일이니까 이달 들어서 개인이 왜 이 표를 보여드리냐면 삼성전자, 카카오, LG생활건강, LG에너지솔루션, 코스피점, 코스닥은 뭐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심택이나 첨보나 대체적으로 개인들은 또 사는 종목은 빠지고요. 여전히 개인만 사는 장인데 어렵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지금 뭐 방금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매수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사온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참 그 삼성전자의 재평가라고 할까요? 올해 만약에 삼성전자 작년부터 들고 가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답답하셨겠지만, 그 소위 말해서 서학개미들, 그 해외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 빅테크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봤을 때 지금 조정 폭이 뭐 20%에서 30%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반도체 여파는 계속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유보연금 100조가 있고 매년 영업이익이 50조씩 나오는, 물론 이제 침체로 간다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도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시장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되게 아이러니컬한 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2차전지, LNF 같은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든지 간에 꾸역꾸역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잘 방어해주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만약에 이런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도 차트가 이제 많이 깨진다든지 계속 이제 흘러내리는 추세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개별주들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개별주가 그래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는 우리 그 양시장의 대형주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바닥을 지지해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과는 좀 다른 흐름. 왜냐면은 지금 어제 같은 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확연히 보여줬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어떤 침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식들이 뭐 더 빠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밸류가 나오는 기업들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다는 얘기가 지금 점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주식들을 저는 이제 좀 과감하게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주로 대형주가 좀 많겠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대형주는 아무래도 그 사이클을 타는 업황이 많다 보니까 저는 성장주, 그러니까 매 분기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회사들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종목군들을 풀을 늘려서
지난주나 이번 주 초 같은 변동성 장세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올라갈 때 정말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못 사다가 막상 빠지면 또 못 사지 않습니까? 예. 올라갈 때는 뭐 무서워서 못 사고 빠지면 더 빠질까 못 사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을 풀을 많이 늘렸던 종목들에서 내가 이제 사고 싶은 그런 종목들이 여전히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았다면은 조금씩 사 나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와 내년 장은 정말 나의 매매에 대한 기준점을 무조건 잡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장기적으로 5년, 3년, 5년 이상을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대형주를 빠질 때 사시는 게 좋은 것이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너무 매체가 많잖아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송 매체가 많은데, 뭐 금리 인상한다고 이 종목 좋다고 하고, 무슨 뭐 석유값이 올라간다고 또 이 종목 좋다고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시는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예. 이제 계좌 녹습니다, 진짜로. 예, 정말 그런 분들은 차라리 주식을 쉬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증권방송 나와서 주식을 쉬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컬한데, 네. 그럼 기준점이 없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내 포인트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종목들, 내 매매의 어떤 이런 것들의 이런 매수 어떤 이런 이 레벨에 나와 있는 종목들을,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내가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그 섹터나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좀 어떤 그 종목에 대한 믿음, 이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는 종목은 확실하다는 게 믿어졌을 때, 이제 주가가 빠졌을 때 과감하게 베팅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주식들 살 수가 없어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 장일 때는 이제 보다 확실할 때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하신 자신감이 필요한 거고요. 시장에 관한 얘기 그 정도 하고요. 오늘도 이제 히든 밸류 종목들, 주목할 만한 기업 한 곳을 소개해 주실 건데요. 예, 오늘 어떤 기업입니까? 예,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네. 네. 역시나 이 종목 역시도 좀 조정받았을 때 계속 꾸준히 조금씩 사 나가자는 관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굉장히 어떤 이 기업과 종목의 어떤 그 일생을 봤을 때 시세가 나오는 구간이 딱 이제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거든요. 일단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을 경우 서서히 가죠. 그러니까 네. 가장 그런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섹터가 2차 전지가 이제 그렇죠. 피할 수 없는 성장을 피할 수 없는 섹터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왔던 거죠. 이 기조적으로 좋아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없던 매출이 생겼을 때 지금의 본업과 지금 본업에서 향유하는 어떤 이런 매출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매출이 아닌 새로운 매출단이 생긴 종목들이 보면은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좋았고, 네.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언급드렸던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랜드 플래시 쪽의 포토 레지스티 외에 이제 EUV라든지 응급제에 관련된 매출이 붙는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IR이 좀 잘 안 하다 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전에 나왔던 뉴스 플로우를 본다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그런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보면 주가가 최근에 어떤 변동성 대비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좀 단단한 흐름 나왔고요. 자화전자 역시도 그동안에 본업에서 없던 매출이 이제 내년부터 생길 수 있다.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누가 뭐래도 다들 아실 거예요. 증설. 예.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데 증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시장이 좋았을 때의 증설, 그러니까 업황이 좋았을 때라든지 섹터가 좋았을 때라든지 글로벌 경기가 좋았을 때의 증설과 침체를 예상하는 시점에서의 증설은 저는 그 차별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희소성이 있죠.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회사들을 저희는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차 전지 응급제라든지 네. EUV 포토 레지스트리 어떤 증설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본업단에 관련된 증설도 올해 또 증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화전자도 4월에 한 1,900억 정도의 이제 신규 라인 증설을 위해서 증설하겠다고 이제 공시를 한 상태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AFA 자동 초점 장치죠. 그리고 OIS 손 떨림 방지. 휴대폰에 들어가. 예, 맞습니다. 폴디즘 이제 고배율로 이제 당기다 보면 이제 손을 조금만 떨어도 이제는 막 흔들림 현상 때문에 그 손 떨림 방지 장치가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4월에 증설 계획을 했던 이 증설 계획이 지금 자기 자본 대비했을 때 한 60%가 넘는 증설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제조업종이 증설 잘못하면은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 정말 크게 이제 위기에 올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대규모 증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자화전자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애플 향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증설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거에 관련된 뭐 클린룸 확보라든지 상반기에 이제는 그런 그 증설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반기에 아마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지금 테스트 물량도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테스트 물량이라고 해봐야 뭐 예상하시기로는 뭐 몇만 대 수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한 1000만 대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하반기에도 애플이랑 관련된 이런 매출이 잡힐 수가 있겠고, 이제 증설은 내년 한 증설 시간은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증설된 효과가 나올 것 같고,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레시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모델당 한 7천만 대에서 8천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거든요. 1년에 그런 모델이 이제 적게는 뭐 2개, 많게는 3개 정도까지도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기 진입입니다. 초기 진입. 그 밴더로서 초기 진입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어떤 성장의 그로스가 굉장히 크게 갈 수가 있다. 근데 참 이거 그러면 내년에 매출 같은 거 아니면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 테스트 물량 어떤 매출 찍히는 거 보고 투자해도 되지 않겠나 말씀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항상 보면은 이런 어떤 기업의 없던 매출이 생기는 회사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선행하거든요. 대표적으로 FPCB, BH랑 인터플렉스 16년도에 애플량으로 그 물량이 수주가 터지면서 BH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000억짜리였던 회사가 1조까지 갔고 10배 갔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한 7배 정도 간 기억이 있는데, 발주 관련된 이런 많은 얘기, 애플량으로 들어간다는 많은 얘기들이 16년부터 나왔고 17년도 실제로 매출이 찍히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증할 때 이제 피크를 찍었거든요. 그런 예를 본다고 하면은 자화전자도 증설이 시작되는 이 시기부터가 저는 투자 적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BH나 인터플렉스처럼 10배는 가진 않겠죠. 왜냐면 지금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이제 5천억대 정도 밸류이고, 그리고 이제 작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50억 정도이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 부품사로 본다고 하면은 좀 더 비쌀 수가 있죠. 우리 한 대략 10배 이하를 주니까요. 그렇지만 신규 고객 확보에 따른 매출 성장이 기존의 고객사, 삼성으로 예측되는 기존의 고객사보다 굉장히 큰 그로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그럼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향 매출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고객사를 잡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도 받을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때, 그러니까 없던 매출이 생기는 것이고 그에 따른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주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제도 이제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지만, 이런 종목들을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졌을 때, 밀렸을 때 좀 억울하거든요. 같이 빠지는 건 억울한데, 뭐 항상 보면 시장이 뭐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이런 장사에 있을 때, 이렇게 자화전자처럼 신규 매출이 크게 발생되는 이런 회사들을 조정 시에 조금씩 모아가자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사실 전고점 정도, 지금 왜냐면은 장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아주 뭐 장기적으로 큰 목표가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손절가는 한 2만 5천 원 정도를 잡고 조정 시에 좀 꾸준히 매집해 가시는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내년에는 분명히 주가가 좀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순에 이제 급등하면서 거래량 실렸던 게 이제 애플 그때 이슈 증설 얘기 나왔을 때 그때네, 그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올랐다가 좀 조정인데요. 좋은 기업인데 휩쓸려서 같이 떠내려가는 종목들,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은 자화전자를 살펴봤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